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시골 소녀의 시선으로 작은 마을에서 서울까지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이기, 인간 되면 밟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작고 약해서 그걸 본 작은 할머니께서 툭 던지신 말씀이래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아들 하나에 딸 넷, 그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이번에는 꼭 아들이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딱 감이 오시죠? 할머니는 어머니 배 모양만 보고 아들이다 하고 확신하셨는데 웬걸요? 또 딸이 태어난 거죠. 그것도 너무 작아서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속상해서 막내딸을 보지도 않으셨대요. 그만큼 아들을 바라는 마음이 컸다는 거겠죠. 하지만요, 그런 걱정이 다 무색할 만큼 이 막내딸은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아이고 우리 막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노 하셨을 정도니까요. 한때는 너무 작아서 걱정만 끼치던 아이가 벼농사부터 고추 따기, 온갖 집안일까지 척척 해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 소녀 앞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요즘이야 당연히 공부를 계속 해야지 생각하지만 당시 시골에서는 학비가 정말 엄청난 부담이었거든요. 이건 비단 이 소녀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시절 많은 시골 아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고민의 깊이가 딱 느껴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하시면서 현실적인 길을 권하셨고요. 반면에 언니들은 우리는 못했지만 너는 꼭 공부해서 더 큰 세상으로 가라고 정말 강력하게 등을 떠밀어줬죠. 현실과 꿈,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결국 그녀는 언니들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게 바로 정든 집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내디딘 첫 번째, 아주 중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셋째 언니랑 같이 시내에서 자취를 시작하는데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시골하고 도시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과자 하나를 사도 시골에선 구판장에 갔는데 도시엔 슈퍼라는 게 있었고요. 목마르면 그냥 마시던 산속 맹물과 달리 도시에는 흰 우유라는 걸 사 먹더라고요. 무엇보다 농사일 대신 이제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는 자취 생활이 시작된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이 낯선 도시 생활을 보여주는 정말 귀엽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슈퍼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뭐고? 하고 되물으셨대요.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완전 소통 단절의 순간이었어요. 아,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너무 순수하고 귀엽지 않아요?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안 섞은 그냥 물을 맹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맛도 안 나는 순수한 우유는 당연히 맹우유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죠. 정말 순수함 때문에 생긴 문화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해프닝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재미있는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취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탄불 이거 한번 꺼뜨리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불씨 살리느라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하고 불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콩자반 만들다가 냄비를 새까맣게 태워먹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부모님 대신에 시끄러운 알람 시계 소리에 의지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게 매일 아침 지각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언니들이었습니다. 다른 애들 점심시간에 뭐 사 먹을 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너도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면서 용돈을 쥐어주셨대요. 언니들은 자신들이 못 해봤던 것들을 막내 동생만큼은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서울은 왜 가게 됐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데
당시에 하나뿐인 아들, 오빠를 언니들이 챙기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오빠가 직장을 대구로 옮기면 큰언니가 따라가고, 큰언니가 취직하면 둘째 언니가 이어서, 이런 식으로 남매 부양의 사슬이 있었던 거죠. 이 흐름이 결국 막내인 주인공을 서울로 이끌게 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돈 문제였어요. 오빠가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서울에 셋째 언니 혼자 남게 됐거든요. 그런데 주인공까지 다른 도시에 또 방을 얻는 건 집안에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죠. 결국 두 자매가 서울에서 같이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 날이 참 상징적이에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하나의 여정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 큰 도시 서울로 가는데 짐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게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고추장 한 통, 그리고 옷가지를 쑤셔 넣은 커다란 배낭 하나.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가르는 데 걸린 시간은 고속버스로 딱 5시간이었습니다. 그 5시간 동안 버스 창밖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그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낯선 대도시에서 이 순수한 시골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